안녕하십니까. 시험 멘토링 특강의 김성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사전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에 대하여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기본 과정은 입사전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심화 과정은 현직 서류전형관이 말하는 2014년도 공채 서류전형 합격 비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나는 이력서 사진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있으신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사전서 사진부터 마련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의 스타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사진들 실제로 입사전서에 붙여져서 제출되었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격리나 아니면 재무 쪽의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정면을 응시했기 때문에 약간 건방져 보입니다. 저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라고 하는데 정면을 응시하는 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참 이쁘게 생기셨죠. 근데 비련의 여인 같은 너무 차가운 인상이어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내시지 못한 사진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네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생산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 내는 사진입니다. 뭐냐? 넥타이가 없죠. 남성은 무조건 타이를 매는 게 이력서 사진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사진, 뿌여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잘? 뿌엽니다. 해상도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복사하고 붙이니까 이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진을 내면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어떤 분인지.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없다 보니까 합격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절대 위와 같은 사례로 여러분들 사진을 내시면 안 된다. 염색하지 마시고 정면 응시하지 마시고 우환 있는 표정, 단정하지 않는 두발, 셀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셀카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눈이 일로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합격하지 않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사진이 합격하는 사진일까? 보시죠. 자, 좀 외람되지만 제 사진이 맨 처음에 나와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미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선 방향. 좋습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얼짱 각도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45도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보기 좋다고 합니다. 밑에서도 아니고 위에서도 아니고 정면에서 약간 45도. 이걸 얼짱 각도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죄다 웃고 있죠? 우환 있는 표정 아니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표정이 강하다. 얼굴선이 강한 친구는요. 활짝 웃으면 아수라백작처럼 무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져주는 게 좋고요. 내가 얼굴이 좀 흐리멍텅하다. 이런 분들은 활짝 웃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곽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소로서 윤곽을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장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다 착용하셨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화려한 복장은 별로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두 발도 단정하다는 부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합격하는 이력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왜 처음으로 알려드렸냐면 사진을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도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사진으로 이 사람의 인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부터 면접 전까지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인상은 바로 사진이라는 걸 아시고 잘 사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나는 이력서가 있다, 없다. 오늘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력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어디서 양식을 준비하시나요? 친구 거? 아니면 야, 너 하나 쓴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보내줘봐. 거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원 기업에 고정된 양식이 없으면 그냥 친구 거 따다 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양식으로 준비하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옷 살 때 어디 가시나요? 옷가게에 가시죠. 가자마자 아무거나 입고 오시나요? 아니죠. 입어보고 맞나 안 맞나. 근데 왜 정작 이력서는 그렇게 검토 안 하시나요? 꼭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지금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중에 취업특강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식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옷을 맞춰 입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를 해보죠. 입사지원서 양식 여기 한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신상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사진을 붙였고요. 한글, 영문, 한자. 근데 신기하게도 영문과 한자를 모르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공기업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치니까 꼭꼭 채워주시고 자, 만 나이. 만으로 내가 몇 살인지 궁금하시죠? 생일, 지금 내가 23살인데, 한국 나이로 23살인데, 생일이 지났다. 그럼 만으로 22살입니다. 생일이 안 지났다. 만으로 21살입니다. 아주 친절한 방송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자, 주소는 가급적이면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적는데, 회사가 서울인데 난 집이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 주소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위화스럽게 생각했죠. 얘는 출퇴근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가로치고 합격 시 회사 인근 이사 예정하면 인사 담당자가 이 친구는 이사가 가능해서 출퇴근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배려심 있는 주소를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회사 희망 연봉이나 직위를 적는 난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답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 가장 무난한데 가능한 많이 안 되죠. 4천만 원 이상 협의 가능. 신입한테는 연봉 협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회사 내규에 따른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입사 가능일. 신입사원은요. 즉시 가능이나 합격 통보 2주 이내가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이건 기업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합격 후 한 달 이내.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인데 바로 올 수 있는데 왜 한 달이나 걸릴까? 불합격 통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주 이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출퇴근 방법. 모 대기업에서는 출퇴근 방법도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차나 대중교통, 도보 괜찮은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절대 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산재 발생률이 높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장 싫어하니까 이런 분들 절대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학력사항과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력사항. 제가 서류 전형하면서 학력 부분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학점을 안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학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역시나 학점이 안 좋죠. 자, 적지 않으면 면접에 아니면 서류 전형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기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 자, 자격증 적을 때 여러분들 항상 지원 직무와 유관한 자격증을 맨 위에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절대 운전면허 2종 보통, 발행청, 경찰청 적지 마십시오. 제일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학생분들은 운전면허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격증란은 지원 기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맨 위에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 위주로 채워주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외국어 부분. 외국어가 필요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어 영역을 적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독해 수준 상중하, 리딩 수준 상중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착하게 쓴다고 순진하게 어떻게 쓰냐면 독해하, 리딩하, 장문하, 하하하. 그럼 서류 전형관 하하하 하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지원할 때는 영어 실력을 좀 채우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 정도 해주시고 하셔야지만이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경력사항과 가족사항. 신입은 경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신입도 경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들이 경력사항에 쓸 게 없죠. 왜냐하면 그래도 채용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신입들조차도, 신입 입사전조차도 경력사항을 다 채웁니다.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꽉꽉 채웁니다. 참고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인턴이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보면 한 6가지 일을 4년 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로 채워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신입도 경력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백으로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병역 부분 적는란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병역 뭐 다 병장 제대 다 좋은데 만약 이등병 제대나 뭐 의가사 제대, 뭐 신체상으로 제대를 했을 때는 가로치고 그냥 뭐 이등병 제대 적어놓으면 전화 안 옵니다.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로 인한 면제하면 전화 안 옵니다. 왜냐?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치냐면 가로치고 현재 문제가 없음, 아니면 현재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 하셔야지만이 전화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흡연 여부, 주량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뭐 포스코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갑, 아니면 주량 소주 6병. 소주 6병이 통하는 기업은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취업성공 사례 잠깐 인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량이 통하는 기업은 주조회사, 양조회사입니다. 술 만드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술 많이 마시면 좋은데 그 기업 이외에는 절대 주량을 자신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뭐 특기, 취미, 뭐 시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특기나 취미를 적으면 위험할까요? 네, 특기랑 취미는요, 절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적으십시오. 근데 단 뭐 익스트림 스포츠, 비행기 타고 가다 뭐 점프 이런 것만 적지 않으시면 사장님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난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종교 부분도 원만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도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아니면 원만한 종교를 적거나 아니면 무교라는 부분으로 입사지원서에 적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서류 전형할 때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꼭 날짜.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다른 데다 냈다가 또 이 기업에 내는 경우에는 날짜를 안 바꿔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14년인데 2013년도 12월 며칠 벌써 이 친구는 우리 기업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끝으로 마지막에 서명해 주시는 거 꼭 해주시는 게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력서와 입사지원서는 뭔 차이일까요? 이력서는요, 말 그대로 아까 사진이 붙어 있는 내 신상 명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사지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것을 입사지원서라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은 지금 써놓은 자기소개서가 있으신가요? 자, 자기소개서 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자기소개서를 왜 써야 되는지, 기업에서 왜 요구하는지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친구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어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성장 과정 무난하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원 동기.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 진짜 궁금해합니다. 특히 임원급 사장님들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제일 많이 꽂혀 있죠. 제일 중요하다는 결정권자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지원 동기라고 보셔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인성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해소 능력. 자, 대인관계, 인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학창 시절에서 이 친구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잘 사귀었다는 부분들도 이런 측면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이해도. 자, 이 친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이해했고 준비를 해왔는지 알고 싶어서 4가지를 묻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기업이 묻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자기소개서 자유롭게 쓰시는 건 좋은데 꼭 들어가야 될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첫 번째, 부정적인 단어 절대 쓰지 마십시오. 죽음, 보증, 가난, 이혼 절대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합격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화자찬의 글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하듯이 쓰게 되면 벌써 배려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요. 세 번째, 자기의 생각을 흑백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강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당이 싫습니다. 어떤 당이 좋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흑백 논리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 요즘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6년 위정부에서 태어나 이러한 서술들은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 위주에서 쓸 때 그 정도 쓰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쓰시면 지루하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장단점 적는 부분 여러분들 장단점 적으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점 기술 시에 단점 개선 활동에 대하여 꼭 기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점만 나열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저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단점은 직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장점은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단점은 짧게, 강점은 길게 꼭 기억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쓰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읽는 사람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입사전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중심적으로 쓰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내 글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관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읽는 사람 위주로 작성을 해주셔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7번째. 하루에 다 쓰지 마십시오. 서류 전형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냐? 저는 처음에 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흥분하거나 급하게 쓰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반말합니다. 서류 전형관 진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늘 써보고 오후에 보시거나 오늘 쓴 거 내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웃깁니다. 그러면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고 수정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절대 여러분만의 단어 쓰지 마세요. 뭐 웃음 표시나 뭐뭐 했습니다. 당근이지요. 이건 불합격으로 당근이지요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서류 전형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읽는 사람 위주로, 읽는 사람 제3자 위주로 여러분들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기본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